상상해보세요. 배움을 즐기는 여러분. 세상에서 막 가장 화려하고 거대한 모든 것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최첨단 미래 도시를 우리가 짓고 있다고 말이죠. 설계도도 완벽하고 천대적인 건축가들도 다 모였고 도시를 밝힐 전기도 엄청나게 끌어왔어요. 네, 완전히 완벽한 세팅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막상 공사를 딱 시작하려고 하니까 정작 도시를 지을 벽돌이 없는 겁니다. 벽돌 공장에는 주문이 수십 년치 밀려 있고 공장을 새로 지으려면 또 몇 년이 걸린다고 하고요. 모든 기술적 준비가 다 끝났는데 가장 기초적인 재료가 없어서 미래가 그냥 멈춰버린 셈이군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바로 2026년 5월 현재 전 세계 AI 산업의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AI 모델을 막 만들던 시대에서 이제는 그걸 대중하게 서비스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시대로 넘어왔거든요. 네, 그런데 정작 그 시스템을 돌릴 하드웨어가 턱없이 부족한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지식을 빠르게 섭취할 수 있도록 돕는 오늘의 심층 탐구. 여기서 이 문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과연 누가 엔비디아의 독주를 막고 이 병목을 해결할 것인지. 오늘 다룰 자료들이 꽤 흥미롭죠. 신미국 안보센터, CNAS의 지정학적 분석부터 시작해서요. 네, 그리고 최근 상장한 세레브라스의 벤치마크 데이터, 또 엔비디아와 AMD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성능 분석 자료까지 다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먼저 지금 시장이 처한 이 극한의 전쟁터, 대체 왜 이런 건가요? 불과 1, 2년 전, 그러니까 2024년이나 25년만 해도 이 바닥의 최대 고민거리는 데이터 센터를 돌릴 전력이었거든요. 맞아요. 다들 막 원자력 발전소를 새로 지어야 하느니 마느니 난리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026년 현재 이 병목 현상은 칩 제조 용량 그 자체로 완전히 옮겨갔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하드웨어 제조라는 건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하루아침에 뚝딱 늘릴 수 없는 물리적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수요가 이렇게 미친 듯이 폭발하면 그냥 공장을 밤낮으로 돌리거나 라인을 무한정 늘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소프트웨어도 아니고 돈이 안 되는 것도 아닌데요? 사실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현재 세계 최고의 파운드리인 TSMC의 3나노 공정을 보면요. 이미 가동률 100%를 초과해서 돌아가고 있어요. 100% 초과요? 기계가 쉬지도 못하겠네요. 네, 유지보수 일정까지 뒤로 미루면서 한계치로 가동 중인 거죠. 여기에 AI 칩의 핵심인 메모리, 그러니까 HBM 제조업체들의 상황도 맞물려 있습니다. 이들이 생산을 팍팍 못 늘리는 데는 일종의 집단적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트라우마요? 어떤 상처가 있길래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투자를 안 한 거죠? 그 팬데믹 직후 기억나시죠? IT 수요가 폭발할 줄 알고 메모리 제조사들이 과잉 생산을 했다가 시장에 얼어붙으면서 엄청난 적자를 봤었잖아요. 아, 맞다. 그때 재고가 막 산더미처럼 쌓였었죠. 네, 그래서 그 이후로 증설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변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AI 수요가 폭발해버린 거예요. 2026년 현재 전체 D램 용량의 무려 52%를 AI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와, 절반 이상을요? 이건 마치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비싼 스포츠카를 수만 대 만들어놨는데 그 차들이 지나가야 할 톨게이트가 딱 하나뿐이라 다들 시동만 켜고 서 있는 상황과 같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톨게이트를 하루아침에 넓힐 수도 없으니 다들 갇혀 있는 거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니 바로 AMD잖아요. 정면 승부를 걸고 있죠. 맞습니다. AMD의 핵심 전력은 압도적인 메모리 용량입니다. 이번에 나온 데이터 보셨죠? 네, 스펙 비교해 놓은 거 봤어요. 엔비디아의 최신 B200 칩이 192GB의 메모리를 가졌는데 AMD의 MI350X는 무려 288GB의 HBM3E를 탑재했습니다. 메모리가 훨씬 크네요. 그게 현장에서는 어떤 차이를 만드나요? 엄청난 차이죠. 예를 들어서 1040억 개 파라미터를 가진 모델을 돌린다고 치면요. 엔비디아는 메모리가 부족해서 GPU 2대를 연결해야 합니다. 반면에 AMD는 1대로 충분히 돌릴 수 있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좀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데요. 하드웨어 스펙만 보면 연산 속도도 AMD가 1037테라플롭스고 엔비디아는 990테라플롭스잖아요. 네, 숫자상으로는 그렇죠. 스펙도 더 뛰어나고 메모리도 커서 칩도 덜 싸도 되면 완전 AMD가 이겨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아직도 다들 엔비디아 칩 사려고 줄을 서서 읍소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엔비디아의 무서운 점입니다. 그게 바로 소프트웨어 최적화, 이른바 쿠다 갭 때문이거든요.
쿠다 갭이요? 소프트웨어 하나 때문에 하드웨어 스펙 차이가 뒤집힌다는 건가요? 네,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512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하는 실제 서비스 환경을 가정해 봤는데요. 아, 실험실 환경이 아니라 실전 테스트군요. 그죠? 이 테스트에서 스펙이 더 낮은 엔비디아 B200이 소프트웨어의 힘만으로 AMD보다 최대 77.9%나 더 높은 처리량을 냈습니다. 세상에 77.9%요? 스펙은 더 낮은데 실제 성능은 훨씬 높다고요? 네, 엔비디아가 2006년부터 구축해온 쿠다 생태계가 수만 개의 코어를 정말 1mm의 낭비도 없이 일하게 만드는 겁니다. 생태계의 힘이 물리적 스펙을 이겨버린 거죠. 와, 진짜 무섭네요. 그렇다면 AMD처럼 엔비디아랑 똑같은 GPU 방식으로 소프트웨어 장벽에 머리를 들이받는 게 아니라 아예 하드웨어의 물리적 형태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버린 회사도 있잖아요. 아, 최근에 주식시장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은 세레브라스 말씀이시군요. 네, 2026년 5월에 상장하면서 첫날 주가가 막 68% 폭등했잖아요. 기업 가치가 488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5조 원이 넘던데요. 시장의 기대감이 엄청났죠. 이 회사는 기존 칩의 개념을 완전히 부숴버렸습니다. 보통은 칩을 작게 잘라서 기판 위에 올리잖아요. 그렇죠. 손톱만하게 잘라서 선으로 연결하죠. 그런데 세레브라스는 웨이퍼 한 장 전체를 아예 자르지 않고 통째로 하나의 칩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WSE-3라는 모델인데요. 웨이퍼 하나가 통째로 칩 하나라고요? 네, 이 안에 트랜지스터가 4조 개, 코어가 무려 90만 개나 들어있습니다. 와, 기존 GPU가 여러 개의 작은 도시들을 고속도로로 힘겹게 연결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라면 세레브라스는 그냥 행성 크기의 단일 메가시티를 지어버린 거군요. 데이터가 도시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으니까 병목도 없겠네요.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칩 밖으로 데이터가 나가지 않으니까 속도가 엄청납니다. 실제로 추론 작업에서 엔비디아 B200보다 몇 21배나 빠른 속도를 냈거든요. 21배요? 그럼 당장 엔비디아 왕자를 뺏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시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과연 이 회사는 거품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왕일까요? 아, 뭔가 함정이 있나 보군요. 네, 전문가로서 세 가지 역설적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상장하면서 2억 3,700만 달러의 순이익을 냈다고 발표했지만 이건 사실 장부상의 마법일 뿐입니다. 장부상의 마법이요? 실제로는 돈을 못 벌었다는 뜻인가요? 네, 실제 영업 손실은 오히려 전년보다 악화되었습니다. 회계 처리에 따른 일시적인 흑자였던 거죠. 아하, 겉보기만 화려했던 거군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고객 편중입니다. 매출의 86%가 아랍에미리트의 특정 기관 단 두 곳에 몰려 있습니다. 중동 자본에 너무 극단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거죠. 86%면 진짜 위험한데요? 그래도 이번에 오픈 AI란 100억 달러짜리 초대형 계약 맺었잖아요. 그건 엄청난 호재 아닌가요? 그게 세 번째 역설입니다. 그 100억 달러 계약 구조를 자세히 뜯어보면 단순한 판매 계약이 아닙니다. 오픈 AI가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주식으로 받을 수 있는 신주 인수권이 얽혀있는 거대한 순환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오픈 AI가 엔비디아를 견제하려고 일종의 전략적인 투자를 한 거지 순수하게 시장에서 칩이 미친 듯이 팔리는 건 아니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무엇보다 세레브라스는 범용으로 AI를 학습시키는 훈련 용도가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모델을 돌리는 추론이라는 좁은 영역에만 특화되어 있습니다. 아, 좁고 깊은 암살자 같은 느낌이네요. 그럼 정리해보면 엔비디아는 너무 구하기 힘들고 AMD는 소프트웨어가 아직 부족하고 세레브라스는 추론에만 묶여있네요. 그럼 구글이나 메타, 아마존 같은 거대 빅테크들은 대체 어떻게 탈출구를 찾고 있나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정답이 바로 그냥 우리가 직접 만든다입니다. 아, 맞춤형 칩 시장이군요. 네, 맞습니다. 범용 칩을 비싸게 사서 쓰느니 딱 자기들 서비스에 맞는 칩을 만들겠다는 거죠. 이 맞춤형 AI 칩 시장의 70%를 지배하고 있는 곳이 바로 브로드컴입니다. 구글 TPU나 메타의 MTIA 같은 것들을 설계해주는 곳이죠?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는 마벨이라는 회사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을 잡고 무섭게 추격 중입니다. 심지어 마벨이 구글의 TPU 물량 일부를 브로드컴에서 뺏어오기도 했고요.
재미있는 건 이 마벨이 엔비디아로부터 투자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와, 완전 물고 물리는 관계네요. 그런데 잠깐만요. 브로드컴이 시장의 70%를 차지한다는 건 구글이나 메타 같은 단일 고객이 계약을 끊어버리면 회사가 완전히 휘청인다는 뜻 아닌가요? 리스크가 너무 커 보이는데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특정 고객에게 매출이 집중된다는 건 엄청난 위험 요소죠. 하지만 이 상황을 반대로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그 정도로 극단적인 고객 집중도라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시장이 커진다는 건요,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독점에서 벗어나기 위해 얼마나 필사적으로 대안을 찾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아, 엔비디아한테 목줄 잡히는 게 너무 두려우니까 수백억 단위로 쏟아부어서라도 독립하겠다는 거군요. 생존 본능이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 필사적인 생존 경쟁이 기업들 사이에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청취자 여러분, 저희가 여기서 분명히 안내해드릴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네, 중요한 부분이죠. 지금부터 다룰 내용은 신미구간 모센터, 즉 CNEAS라는 싱크탱크의 분석 문건인데요. 저희는 좌파나 우파 같은 특정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거나 옹호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공된 분석 내용을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거니까요. 네, 객관적인 팩트만 타러보겠습니다. 칩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면서 이게 이제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 국가 간의 지정학적 무기가 되고 있다는 게 이 보고서의 핵심입니다. 완벽한 제로섬 게임이 되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맨 처음 이야기했던 TSMC의 제조 용량 한계를 떠올려 보세요. 공장에서 찍어낼 수 있는 칩의 총량이 고정되어 있다 보니 중국이나 권위주의 국가로 수출되는 칩 하나는 미국과 동맹국이 사용할 수 있는 칩이 하나 줄어든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도 최신형 칩은 수출을 막고 있잖아요. 구형 칩만 퍼는 건 큰 상관 없는 거 아닌가요?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형인 H200 칩조차도 결국 최신 칩과 동일한 TSMC 3나노 제조 라인을 써야 하고 절대적으로 부족한 HBM 메모리를 똑같이 소모하거든요. 아, 어떤 티켓을 사든 결국 같은 톨게이트를 지나가야 하니까 누군가 구형을 사가도 아군의 최신 칩 생산이 막히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이 반도체라는 게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현대전의 무기 그 자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무기요?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 그렇게 강력한 통제를 주장하는 건가요? 네, 전문가들은 친밀수를 막기 위해서 아예 하드웨어 내부에 위치 확인 기술을 넣어서 락을 걸어야 한다고까지 주장합니다. 그리고 동맹국들끼리 이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 이니셔티브, 이른바 팍스 실리카 체제가 지급하다고 강조하죠. 세상에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나에 이어서 이제는 실리콘이 평화를 좌우하는 팍스 실리카의 시대군요. 정말 칩 하나에 국가의 안보와 미래 패권이 걸려있네요. 그렇죠. 기업과 국가가 모두 사활을 걸고 있는 진정한 의미의 전쟁터입니다. 오늘 정말 엄청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거대한 흐름이 좀 보이시나요? AI 시장은 이제 거대 모델을 학습시키는 경쟁에서 얼마나 싸고 빠르게 대중에게 서비스할 것인가, 즉 추론의 경쟁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패러다임이 바뀌었죠. 그 속에서 엔비디아는 쿠다라는 철옹성 같은 소프트웨어 해자로 방어하고 있고 AMD는 압도적인 하드웨어 물량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세레브라스는 아예 물리적 한계를 부수며 극단적인 아키텍처 혁신을 보여줬고요. 거기에 자체 칩을 만들며 독립을 꿈꾸는 빅테크들의 눈물겨운 사투도 있었죠. 맞아요. 이 모든 현상의 밑바탕에는 결국 절대적인 칩 제조 용량 부족이라는 한정된 파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2026년 지능형 반도체 시장의 진퉁경인 거죠.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네, 오늘 이 모든 지각 변동을 분석하면서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 탐구해 볼 만한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 좋죠. 어떤 질문인가요? 역사적으로 기술은 항상 극강의 경쟁과 발전 끝에 결국 표준화, 즉 커머디티화를 맞이했습니다. 전기가 그랬고 인터넷 통신망이 그랬죠. 그렇다면 이 AI 하드웨어 역시 언젠가는 누구나 저렴하게 수도꼭지 틀듯 끌어다 쓰는 평범한 인프라로 전락하게 될까요? 전기나 수도처럼요? 네. 아니면 엔비디아의 쿠다처럼 한번 종속되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소프트웨어의 덫 때문에 하드웨어조차 영원히 소수 권력의 전유물로 남게 될까요? 정말 묵직한 질문이네요.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첨단 미래 도시가 모두를 위한 열린 광장이 될지 아니면 소수만의 요새가 될지는 결국 이 벽돌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에 달려 있겠군요.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저희가 짚어드린 이 팩트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비즈니스나 투자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꼭 한번 탐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각할 거리가 참 많은 주제였습니다. 네,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저희와 함께 깊이 있는 탐구의 시간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세상을 움직이는 핵심 지식을 들고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AI 트렌드에 진심이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6년 AI 산업을 덮칠 거대한 병목 현상, 그리고 이 한계를 깨부수려는 도전자들에 대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지금 이 바닥은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터죠. 7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천조 원에 달하는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뭘까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아마존 같은 빅테크들이 2026년 한 해 동안 쏟아부을 자본 지출 예상액입니다. 그리고 이 돈의 대부분은 AI 인프라에 투입되죠. 판돈이 역사상 이렇게 높았던 적이 없습니다. 다들 AI 주도권을 잡으려고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돈을 태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깊게 한번 들어가 보죠. 아니, 칩이 모자라면 공장 지어서 더 찍어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딪힌 물리적인 벽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AI 칩을 만드는 TSMC의 3나노 공정은 이미 가동률 100%를 넘겨서 쉴 틈이 없습니다. TSMC CEO조차도 이제 진짜 병목은 전력이 아니라 물리적인 웨이퍼 공급 그 자체다라고 인정했을 정도니까요. 게다가 초정밀 클린룸 하나 짓는 데만 2년에서 4년이 걸립니다. 코로나 직후에 끔찍했던 호황과 불황 롤러코스터를 기억하는 메모리 제조사들은 생산 라인을 확 늘리는 걸 엄청 두려워하고 있고요. 그 결과 지금 가장 중요한 HBM 메모리 공급은 꽉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위기를 살짝 바꿔서 진짜 흥미로운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세상에서 가장 발전된 이 최첨단 하드웨어가 도대체 왜 소프트웨어 때문에 옴짝달싹 못하고 병목에 걸려 있는 걸까요? 지금까지 거시적인 칩 부족 사태를 봤다면 이제부터는 이 귀한 AI 하드웨어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기막힌 현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엔비디아의 비밀, 쿠다갭과 하드웨어 스펙의 환상에 대해 알아보죠. 순수하게 하드웨어 스펙만 놓고 한번 비교해볼까요? 서류상으로 보면 승자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AMD의 MI300X가 1307테라플롭스인데 엔비디아의 H100은 990테라플롭스에 불과하거든요. 단순 컴퓨팅 파워만 치면 AMD가 무려 32%나 앞서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죠. 자, 여기서 정말 재밌는 부분이 이겁니다. 512명의 실제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하는 실전 환경에 딱 들어가잖아요. 엔비디아가 하드웨어 스펙의 한계를 보란듯이 뛰어넘어 버립니다. 스펙이 훨씬 좋았던 AMD는 병목이 걸리면서 일찍 한계에 부딪히는데 엔비디아 H100은 처리량이 67%나 더 높게 나옵니다. 최신 B200은 무려 78%나 높고요. AMD의 이론적인 우위가 현실에서는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리는 거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성능 역전 현상을 우리는 쿠다갭이라고 부릅니다. 엔비디아가 무려 18년 동안 끈질기게 파고든 쿠다 소프트웨어 생태계와 라이브러리 최적화가 단순한 깡통 스펙을 가볍게 뛰어넘는 실질적인 성능을 뽑아내는 겁니다.
컴파일러 기술과 프레임워크 통합의 힘이 칩셋의 물리적 한계를 압도해버린 거죠.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챔피언을 끌어내리려는 AMD의 무식하지만 확실한 전략, 바로 압도적인 메모리입니다. 2026년을 앞두고 AMD가 CUDA 갭을 무너뜨리기 위해 선택한 격전지는 바로 메모리 용량입니다. 새로 나온 AMD MI350X를 보면요, 무려 288GB라는 진짜 어마어마한 메모리를 때려 넣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력인 B200의 192GB보다 정확히 50%나 더 큰 용량이죠. 그럼 이 거대한 메모리가 실전에서 어떤 마법을 부릴까요? 4천억 개 파라미터짜리 묵직한 거대 AI 모델을 돌린다고 가정해 볼게요. 엔비디아 칩으로는 5개가 필요한데 AMD 칩은 단 3개면 끝납니다. 칩 개수가 줄어든다? 이건 곧 GPU끼리 통신할 때 발생하는 끔찍한 네트워크 병목을 확 줄여주고 인프라 구축 비용도 상상 이상으로 아껴준다는 뜻입니다. 결국 AMD의 전략이 완벽하게 통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단일 GPU에 들어가는 960억에서 1440억 파라미터 사이즈의 모델을 돌리거나 메모리가 핵심인 대규모 추론 작업을 해야 할 때죠. 만약 여러분의 팀이 엔비디아의 살인적인 가격표에서 탈출하고 싶고 코드를 조금 수정하는 수고로움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비용 민감형 인프라 팀이라면 AMD MI350X는 진짜 환상적인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세레브라스의 등장, 그리고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는 AI 패러다임의 거대한 전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중요한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68%인데요. 세레브라스가 670억 달러 가치로 상장하던 첫날 주가가 무려 68%나 폭등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돈 냄새 맡는 귀재들이 세레브라스의 이 미친 하드웨어와 다가올 추론 시장의 미래에 얼마나 공격적으로 베팅하고 있는지 확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왜 이렇게 열광하냐고요? 기존의 방식은 작은 GPU들을 NVLink 같은 걸로 진짜 고통스럽게 하나하나 연결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세레브라스의 CS3는 접근법 자체가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실리콘 웨이퍼 전체를 통째로 가져다가 4조 개의 트랜시스터가 박힌 거대한 하나의 칩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완전히 판을 엎어버린 거죠. 세레브라스의 이런 성공은 지금 AI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AI는 이제 누가 만드느냐의 경쟁이 아니라 누가 운영하느냐의 경쟁이다. 바로 이겁니다. 진짜 큰 돈은 AI를 똑똑하게 가르치는 학습 단계에서 유저들에게 실시간으로 답변을 뱉어내는 추론, 즉 서비스 운영 단계로 엄청난 속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압도적인 메모리 용량 차이를 한번 보세요. 세레브라스는 분산 메모리 구조를 써서 단일 머신에 무려 1.2PB를 꽂아 넣을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최상위 모델인 DGX B200이 1.5TB인데 이건 뭐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수천 개의 GPU를 묶으려고 코드를 뜯어 고칠 필요 없이 그냥 기계 한 대에서 10조 개짜리 파라미터 모델을 턱하니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파트, AI 인프라의 미래입니다. 거시적인 공급망 문제가 이 반도체 전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리해보죠.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AI 시장의 목을 주르는 병목 지점도 진화하고 있거든요. 2024년에서 2025년까지는 데이터 센터 돌릴 전기와 전력 구하는 게 제일 큰 문제였다면 2026년 지금 당장은 TSMC에서 나오는 물리적인 웨이퍼 공급 자체가 꽉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2027년 이후로 넘어가면 얼마나 전기를 덜 먹고 효율적으로 추론을 해내느냐, 즉 소프트웨어 최적화 싸움으로 이 병목이 다시 이동하게 될 겁니다. 지금 데이터로 드러난 현실은 솔직히 좀 무서울 정도입니다. 2026년을 보면 역사상 처음으로 전 세계 D램 메모리의 52%,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AI가 다 집어삼키게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식성 때문에 멀쩡하던 스마트폰이나 PC 시장은 메모리가 없어서 굴주리게 되고 결국 전 세계적인 부품 가격 폭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죠. 칩이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부족해지다 보니 이제 AI 반도체는 그냥 비싼 부품이 아니라 국가의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전략 자산이 됐습니다. 경쟁국에 칩을 하나 수출하면 그만큼 우리 인프라에 쓸 칩이 사라진다는 뜻이거든요. 자연스럽게 수출 통제나 우방국 중심의 공급망 확보 같은 굉장히 무거운 정책적 논의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AI 산업의 무게중심이 무언가를 창조하는 것에서 실제로 운영하는 단계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죠. 과연 학습의 제왕인 엔비디아가 앞으로 추론의 왕관마저 차지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은 엔비디아의 쿠다갭이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무시할 정도로 거대한 메모리로 밀어붙이는 AMD, 그리고 웨이퍼 하나를 통째로 칩으로 구워버린 세레브라스의 혁신이 다가올 추론 시장을 맹렬하게 공격하고 있죠. 앞으로 이 치열한 전쟁이 어떻게 흘러갈지 정말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